의학은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해줄 수 있고 정말 좋은 거 뭐냐면 싼 비용으로 더 병이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는 부분도 있고 의사분들이 정말 환자분들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여러분들 신경외과 그 의사 선생님들 보시면 저희 아버지 수술할 때도 보지만 한 명 살리겠다고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현대의학을 부정하기보다는 현대의학을 존중해주면서 다만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보조적인 요법을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암제 먹는 게 나아요? 엠브로토스 먹는 게 나아요? 네, 둘 다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여러분들 특허 자료 보시면 저기 예전 논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암의 독을 빼주면서 항암의 효과를 높여준다는 보고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담사만 말씀드리면 약 중에 제일 독한 약 중에 하나가 정신과 약이거든요. 그래서 어, 예전에 강박증후군이 있었는데 강박증 있으면 진짜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했던 친구냐면 한 달에 비누를 3박스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노력을 너무 많이 해서 애를 이제 그 연대까지 보내긴 했는데 걔가 이제 강박으로 TV에도 나왔던 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좀 낫게 해주고 싶어서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약을 더 많이 써야 더 많이 쓰면 강박증 약은 간이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못 넣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강박증 약은 약을 넣고 피 검사를 해서 얘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냐, 얘 간이 얼마나 견딜 수 있냐 그걸 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엠브로토스를 먹으면서 그 강박증 약을 먹었더니 수치가 약의 단위를 높여도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간 수치가. 그래서 그 병원에 있던 의사분이 이 엠브로토스라는 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약의 독성을 빼주면서 이렇게 효과를 높이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GIP, 비행기를 못 타는 아이인데 비행기까지 타고 여행 온 적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대의학과 우리 제품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돈독에 대한 안내, 그래도 아직 돈독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돈독은 이제 책을 읽으면 사람이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이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서 고민하고 배주원 임용사장님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돈독입니다. 그래서 돈독은 돈독이 올라서 돈독이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벌자. 책을 읽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자. 두 번째는 돈독한 관계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숙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하고 봤더니 이제 저희가 책을 읽는 방법은 본계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본이라는 건 뭐냐면 작가 시점에서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저 같은 경우죠.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변화가 없었던 건 저는 책을 읽으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고,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작가 입장에서 그 글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로 자주 드는 게 있는데요. 성경은 만약에 신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있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마저도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게라든지 아니면 가정집 방문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문구 보신 적 있죠? 예. 그리고 가끔 그게 방송에서도 인용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께서 인용하시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내가 보고 싶은 구절만 본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은 어디서 나와 있냐면 욥기서라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 고통을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친구들이 가서 너가 죄가 많으니 너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고 그 고통의 끝은 끝이 없이 창대할 거라는 저주의 문구입니다. 그 말로 쓰인 거거든.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보고 봤더니 우리가 그 문구만 봤을 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달이란 말이 좋은 문구 같지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좋은 문구예요? 저주의 문구예요? 저주의 문구를 우리가 주문처럼 쓰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읽고 싶은 어떤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뭘 원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본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러면 그거 본 거를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지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발전이 되려면 내가 새롭게 뭔가 깨달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은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이라는 건 뭐냐면 적용할 거.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요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 본계적 독서법, 특히 돈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내가 책을 읽을 때 본계적으로 읽으시고 발표할 때도 내가 몇 페이지에 몇 번째 구절을 봤다.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함에 있어서 몇몇 분들 발표를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타자는 모범생이신 우리 최상순 사장님 혹시 책 읽으셨나요? 이, 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상순입니다. 네, 최상순 사장님 그 책을 읽으셨으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이 와닿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짧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몸 내가 고쳐 쓰는 법, 이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거는 사실 제가 아직 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예, 오늘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 돈독한다 그래서 예. 지금 이거 책을 준비해서 지금 잠깐 읽었어요, 그냥. 아, 근데 네네. 이제, 뭐, 아직까지 이거 아직 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오늘 읽으려고 왔어요. 네네네. 오늘 아마 이제 막 MBA 수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읽기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들깨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듣고 발표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읽기만 해도 몸이 난다는 전설의 책이니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권효승 사장님 발표 가능할까요? 오늘 근무 때문에 못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정수경 사장님 나의 서그라나 사장님 혹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살고 있는 서그라나입니다. 제가 이 책 보면서 제일 처음 이 책을 본 게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보면서 많이 배웠던 점이 5페이지 아래에서 5째 줄 보면 인체는 추위나 더위에 상관없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혈압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일정 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체는 제대로 조건만 갖추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DNA에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몸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 서두에서 이거 보고 진짜 치유하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보면서 중간에 제가 잘못된 식습관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이 부분 보면서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걸 정말 이 책 보기 전엔 정말 몰랐는데 이 책 보면서 우리 세포가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참 재미있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배우면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정말 먹는 거에 관련 식습관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장기에 관련된 일하는 부분이라 이런 거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책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병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평생 약 먹어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낙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이 구절이 되게 소중하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못 고치는 병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하나로도 우리 몸이 완성이 됐듯이 그 안에는 우리 몸을 만드는 그 기전들이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기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발현될 조건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진 사장님 라인에 이유미 사장님 혹시 발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2쪽 세포 기능을 살리는 당 영양소가 참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건강 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대략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간세포가 간세포 기능을 다하고 면역세포가 면역세포 기능을 다하면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맡은 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맨나테크 들어와서 이제 글리코당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고 이런 거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클린을 하면서 세포를 살리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당 영양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치유의 핵심은 뭐 비타민도 중요하고 미네랄도 이제 다 중요하지만 입안에 당 영양소가 없으니까 당 영양소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치유가 되기 위해서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등이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구절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써놨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힘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 제대로 된 조건에서는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믿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하기 전에 믿어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는 정자와 난자 하나의 세포가 만나서 이 세포들이 분화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면서 그게 머리가 되기도 하고 내장 기관이 되기도 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 안에는 우리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걸 DNA라고 합니다. DNA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신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다칠 때도 있고 기능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DNA 속에 설계도만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어디가 고장났을 때 치유하도록 그 수정 프로그램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우리 몸을 스스로 고치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조건만 갖춰주면 어떠한 질환이든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조건 있잖아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대로 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우리 장필순 원장님, 이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리.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윤수미 사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는 게. 윤수미 사장이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수미 사장이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혼잣말이 늘어가지고요.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건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자연치유로 되게 유명한 의사 5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의사한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2,000명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제대로 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생각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불치병이 있더라도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케이스가 있죠. 물론 신이 개입한 것도 있지만 신이 너를 고쳐주겠다 그 약속 하나만으로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스위치가 켜지더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 천태종이라는 절을 또 다녔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땐 절, 고등학교는 천주교 고등학교, 지금 현재는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종교를 다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천태종이라는 절에 가면 병을 치유하기로 유명한 절이거든요. 거기 가면 피마자라는 기름을 짜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으라. 그러면서 큰 스님이 나와서 3일을 기도해야 큰 스님이 한 1분 만나줘요. 그러면 난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도력도 있지만 환자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난다 그러니 난 치유되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들의 스위치가 켜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건강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글리코에 대해서 설명 잘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을 주는 것도 좋은 행위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대상자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지적으로 내가 먹는 게 무엇인지 알면 더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좀 건강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내가 케어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육장에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 제대로 된 조건이 뭔지 한 번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위장, 십이지장, 소장을 지나면서 소장과 대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됩니다. 소장과 대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요. 이 흡수된 것들이 간을 통해서 간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간에 저장됐다가 심장이라는 펌프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고요.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대략적으로 60쪽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간세포는 간세포의 기능이 있고 심장세포는 심장세포의 기능인데 이것들이 각각의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생명체가 꼭 필요한 게 뭐죠? 영양과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면 세포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고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세포를 생각하고 먹은 적 없죠. 내 입맛에 맞는 걸 먹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어디서 흡수된다 그랬어요? 소장, 대장에서 흡수되고 소장,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면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소장,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영양소들이 만들어지고 합성되기도 하고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인데 이 미생물은 아까 세포는 60쪽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100조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생물 그러면 더러운 거, 해로운 거 하지만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큰일을 보는 변 속에 더러운 미생물이 많을까요? 발가락 사이에 더러운 미생물이 많을까요? 놀랍게도 발가락 사이에 더러운 미생물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고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의 산도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되면 트러블이 나죠.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죠? 모낭충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의 산도가 안 좋을 때 모낭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이면 산도를 바꿔서 모낭충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항생제를 발라서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몸속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생물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과학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기분 좋은 것도 미생물이 기분 좋을 때 우리가 기분 좋은 거고요. 미생물이 기분 나쁘면 우리도 우울하답니다. 미생물이 피곤하면 우리도 피곤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생물 생태계에 따라서 우리 몸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미생물을 조사해가지고 이분이 당뇨가 있는지 암이 있는지 알츠하이머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 심지어 미생물만 뽑아서 검사해보고 이분의 체지방이 몇 % 수준 될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된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날씬하고 건강한 피부를 갖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미생물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미생물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생물은 장 속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을 생태계를 좋게 하려면 결국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뭐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의 생태계를 깨트리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유해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 그래서 항생제 한번 먹으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항생제 나쁘다고 항생제 안 먹고 버티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병원에서 항생제를 그렇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 때는 먹어야 돼요. 다만 하나 그 항생제를 먹고 좋아졌다 그러면 의사가 더 드세요 했는데 내 임의적으로 끊으면 안 돼. 그러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항생제는 병원서 그만 먹으세요 할 때까지 먹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생제는 중간에 먹다 안 먹다 하는 게 제일 해롭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항생제 먹으면 우리는 뭘 먹으면 돼요? 유산균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뭐가 이제 미생물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게 나쁠까요?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그거 뿌리면 세균이 죽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알코올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 장내 이런 미생물들이 파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방구는 냄새가 독할까요? 순할까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방구는 냄새가 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도 많이 차고, 그러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은 가스 많이 찬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내 유익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져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단 거, 단 음식들 있잖아요. 단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깨트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 특히 항생제도 안 좋고 알코올도 안 좋지만 정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 거는 미생물의 생태계도 깨트리지만 어떤 일을 벌이자면 염증을 만들어 버립니다. 장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단 음식을 피해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설탕이 있고 단당으로 빨리 분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공된 밀가루 음식들, 빵, 라면 이런 것들, 과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빵이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땐 좋은데 다음날 되면 기분이 행복하지 못하죠.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져서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빵이라든지 이런 단 것들을 줄여주는 게 하나의 그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은 좋은 걸 먹기 전에 해로운 걸 안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요? 미생물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장기별로 어떻게 작동되나 보면 그러면 현대인들은 간 질환이 정말 많죠. 지방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간 질환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간이 나빠지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곤한 것도 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이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간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뭐냐면 대사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들을 공급해주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기차게 살려면 먹은 음식의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간에 저장된 것들이 세포로 빨리 가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기운찬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간을 우리가 좋게 만들려면 간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 돼. 간이 원하는 건 첫 번째가 밀크시슬이 아니에요. 간이 원하는 건 뭘 원하냐? 쉼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는 장기니까 간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해야 돼요. 또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 독소를 해독해야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술 먹으면 또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은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활동하면 간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가 혹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어쩌다 한번 먹어야 자주 음식을 먹습니까? 자주 먹잖아요. 자주 먹을 때마다 간은 그걸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간은 우리 몸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음식 속에는 독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채 속에도 독소가 있는 거 아세요? 현미에도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을 자기 보호를 하려고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걷다가 인공 첨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간은 그걸 해독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이 있죠. 김이는 화장품이나 피부과 가서 아무리 시술을 받아도 별로 개선되지 않는 걸 많이 느끼죠. 또 좋아졌다가 또 햇빛 한번 찌면 금방 또 생기잖아요. 근데 기미는 어떤 거냐면 아까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가 깨지면 장내에는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가스가 찬다 그래서 방구를 하루 종일 뿜고 다니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그거 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참으면 그 참아낸
암모니아 가스가 배출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잖아요. 못 나오게. 그럼 그게 어디로 나오겠어요? 결국엔 간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간에 해독하다 해독하다 간에 암모니아 가스가 들어오면 간은 점점점 망가지고 이건 해독하기 안 되네. 그리고 막 내보내기 시작하면 혈관을 타고 다녀요. 혈관을 타고 다니면 혈관 속에 암모니아 가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혈관에 있는 거 빨리 내보내려고 해요. 그럼 내보내려고 했더니 배가죽이 너무 두꺼워요. 등가죽은 더 두꺼워요. 그럼 어디로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몸의 피부 중에서 제일 얇은데 눈 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착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미는 자외선에 의하고 뭐 이런 영향도 있지만 기미는 기본적으로 장내에 쌓인 나쁜 독소들이 피부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미가 개선되려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딜 좋게 해주면 되겠어요? 장을 좋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최정은 사장이나 배주원 사장의 여러 리더들이 기미가 심했습니다. 리더들 중에 기미 안 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을 보면 거의 맨 얼굴로 다닐 수준까지 기미가 없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장을 깨끗이 해줬고 그 다음에 간이 깨끗해지면서 우리 몸에 유해한 가스가 피부로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기미 그러면 화장품만 생각하는데 화장품으로는 역대로 기미를 해결해준 화장품이 없습니다. 근데 장을 깨끗해지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여러 이유에서 간이 힘든데 간이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휴식을 필요합니다. 그럼 휴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번 하셨죠? 진짜 죽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정신 못 차려 일어나기 너무 힘든 경험들 다들 하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는 해야 인생을 살았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뭐 꿀물을 먹어도 안 되고 컨디션을 먹어도 안 되고 하는데 그냥 힘없이 누워가지고 물도 안 먹고 그냥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다음날 멀쩡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술을 처먹잖아요.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힌트를 아셔야 돼요. 관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누워 있으면 저절로 낫는 기관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현대인들의 간은 이제 너무 손상이 많이 됐고 우리 몸에 간을 회복시키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영양은 채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간이 좋아지려면 음식을 적게 먹고 수면을 많이 취해주는 게 많이 누워있는 게 간을 회복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을 망치는 건 간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방간을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들 간에서 아까 영양 성분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간에 대사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에 지방이 껴버리면 영양소가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안 나오니까 먹는데도 계속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간에 지방이 낀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해야 되니까 우리가 끼니수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간을 좋게 해주려면 최고 좋은 게 뭐겠어요? 클린이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심장이 이제 많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심장 건강 꼭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드디어 사망 원인 2위가 심부전입니다. 사망 원인 2위가. 근데 암이라는 건 내가 자각 증상을 느끼고 치료받을 시간이 있죠. 근데 심장은 한번 쓰러지면 치료받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5분 안에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은 미리미리 지켜야 되는데 2위가 심부전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잠재적 심부전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심장이
나빠진 이유는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이 되면 우리가 체중이 1kg 늘 때마다 혈관은 2km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심장은 더 많이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점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에서 펌프질하면 손끝, 발끝, 머리카락 할 것 없이 다 피가 가잖아요. 머리카락까지는 안 가겠네요. 머리까지 아무튼 피가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 갔던 피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 우리가 운동을 해주면 그 순환 그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그 피들이 다시 그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생짜로 심장이 작아지고 갔다 오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심장이 더 부담이 되겠죠. 심장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쉬는데 부담을 자꾸 가중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이 심장을 도와주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력을 키워주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진짜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헛거 보는 사람들 있죠. 헛거 못 보셨어요? 저는 아무튼 저희 군부대에서 이거 싫어합니다. 저희 군부대 저는 이제 임진강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무당들이 이제 귀신 받으러 많이 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한 초소에가만 가면 신병들이 자꾸 미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총기 오발 사고도 나고 애들이 거의 그 미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상병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강상 심장이 약하면 악몽을 많이 꾸고 심장이 약하면 헛것이 잘 보인답니다. 정신질환이 잘 걸리고. 그래서 헛것 잘 보는 사람들, 악몽 꾸는 사람들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 어디 근육을 키워야 된다?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력을 키워야 된다.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양 부족입니다. 심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멈추고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필요하지 않기 위해서 심장에 에너지원이 직접 공급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게 마그네슘과 칼슘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심장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심장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근육통이 있더라도 자고 나면 풀리잖아요. 근데 심장은 못 자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코엔자임 Q10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카탈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탈리스트는 엠브로토스만큼 중요한 제품이고 그 여러분들이 카탈리스트만큼은 절대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혈관. 혈관은 이제 우리 몸에 대략적으로 10만 킬로미터 혈관인데 이 혈관들이 웃긴 게 아주 굵은 혈관도 있지만 500원짜리 동전, 그러니까 그 직경이 3cm 되는 혈관도 있어요. 여러분들 뱃속에. 큰 혈관도 있지만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신기한 거, 이 수많은 굵은 혈관을 통해서 얇은 혈관까지 혈액이 다 공급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혈관을 막히게 하는 대체적인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아도는 당들입니다. 이 당들이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랑 결합을 해서 당화혈색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이게 혈관에 침착되면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깨끗이 하려면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기를 안 먹어야 돼요? 당을 먼저 줄여야 돼요? 당을 먼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건 여러분들
LDL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병원 가면 종합검진 받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타고 다닐 때 뭐가 있냐면 활성산소가 이 LDL 콜레스테롤 파괴해서 이 껍질을 깨가지고 또 이 혈관에 침착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LDL을 콜레스테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 영양 성분이 필요하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항산화 영양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혈관에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 C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제품들 많죠. 우리 AU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메나C라는 제품도 있고, 다만 하나 이제 비타민 C를 천연으로 만들다 보니까 양이 적었는데 드디어 7월 달에 고함량 비타민 C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고요. 저는 비타민 C는 하루에 무조건 1g씩 먹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라는 거 여러분들 7월 달 나오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있더라도 혈관에 침착물이 안 쌓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혈관에 더듬이가 막 이렇게 있으면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으면 달라붙을까요? 안 달라붙을까요? 안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 안 달라붙게 해주는 게 바로 엠브로토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혈관이 탄력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혈관에 탄력이 있어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달라붙기가 어렵겠죠. 달라붙더라도 움직이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탄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혈관에 탄력을 주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루틴이라는 성분입니다. 그 루틴이라는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메밀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초 순환이 잘 안 돼. 혈관이 뻣뻣한 것 같아. 혈관 나이가 좀 많이 됐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메밀을 많이 먹어주면 좋은데 메밀 먹으면 또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틴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 AO라는 제품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도 AO라는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들어서 엠브로토스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 카탈리스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혈관을 위해서 AU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먹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큼은 저는 메나테크 만난 이래 끊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중요하게 드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가 병들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우리 몸이 기능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병이 오는 순서를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보면서 무릎을 쳤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지표에 보면 신기혈병 적혀 있죠.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그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거다 싶어서 풀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기가 흔들리고 기가 흔들리면 혈액이 탁해진대요. 혈액이 탁해지면 그게 굳어져서 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풀면 심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대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대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대사가 안 되는 건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대사가 안 되면 혈액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병이 생겼어 이미. 만성피로도 병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도 병이거든요. 내가 우울한 것도 병이거든요. 병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부터 고치면 되겠어요? 세포를 고치는 게 첫 번째다. 그러면 세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포의 더듬이고 그래서 세포를 치료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엠브로토스라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혈액을 깨끗이 하는 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데 아무리 오메가3 지방산을 넣어줘도 아까 얘기했듯이 활성산소가 많아서 LDL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당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깨끗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사 대신 쉐이크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트루 플레리시다. 그 다음에 오솔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다. 그래서 이 비타민, 미네랄 부분은 내일 화요 OM 때 제가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뭘 많이 먹어야 될까요? 예. 제가 단적으로 지금 14년에 수많은 사람 4,000명 이상 개인 상담했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딱 그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리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아무리 항산화제 많이 먹고 코그니테이트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아주 특효약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보다 빨리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약은 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돈만큼 스트레스를 빨리 해결해주는 건 못 봤습니다. 예. 이 돈이라는 게 나의 스트레스만 없애주는 게 아니고 내 와이프의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내 자식의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내 부모님의 스트레스도 없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병통치약, 엠브로토스만큼 사랑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 그 면역 시스템들을 이제 그 방해하는 요인들인데 그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약물 복용, 운동 부족, 화장품 등 이런 것들인데 요거 모든 부분들을 바로 해결해 주는 게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난 클린은 못 하겠다면 우리가 3일 리셋만 권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3일 리셋 자체가요. 정말 엄청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는 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방부터 태울까요? 간에 있는 지방부터 태웁니다. 그래서 지방간 해소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몸에 병든 세포를 죽여서 건강한 세포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리셋 기간 중에 병든 세포가 죽는다.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 요 과정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피로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기운이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걸 세포라고 가정하면 세포 속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이 당으로 분해되면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발전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당은 휘발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휘발유가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포 한 개당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야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새끼 먹고 간식 먹고 음식을 자주 먹으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어들더래요. 그러니까 먹어도 발전기가 적으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놀랍게 이걸 72시간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하고 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예전보다 조금 먹으면 기운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리셋하고 나서 난 기운이 음식을 먹었는데 기운이 없어야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근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리셋하고 나서 아주 적은 양의 탄수화물부터 음식을 섭취해 보면요. 적은 양으로 이렇게 기운이 나는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늘어나서 그렇다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서 그렇다. 요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셋이라는 건 적은 비용으로 우리 몸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체는 사실 잘만 관리하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에 103세 현역 의사가 있답니다. 103세요. 근데 현역으로 의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잘만 관리하면 우리는 나이 먹어서 뼈 아프고 나이 먹어서 관절염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잘만 관리하면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등산할 수 있고 뭐든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120세까지 정말 건강하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내 하고 싶은 걸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선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